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1과목 강의를 한 주 쉬어가려고 했는데 그죠? 부보 비율을 빠뜨렸더라고요. 핵심 요약 나중에 강의할 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다가 기왕 한 주가 이제 비었으니 부보 비율 강의 마저 하고 적과점 종합비용 1과목에 대한 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부보 비율에 따른 보험금 계산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죠? 네, 원래는 가입 수확량이 예를 들어서 8,000인 8,000 미만 되나 7,000이라고 해볼게요. 7,000이에요. 근데 기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우리 저가 차가수 조사를 가서 사고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가 구분이 됐었죠. 그죠? 사고가 있었을 때는 그죠? 저가 차가수 플러스 차가 감소 과실수였고 그죠? 사고가 없었을 때는 저가 차가수가 됐어요. 그죠? 근데 기준 수확량이 1000kg이다 라고 하면 가입 수확량이 7000이라고 하면 기준 수확량이 80% 미만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은 일부 보험이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일부 보험일 때 결국은 보험을 더 적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원래는 우리가 보험 가입 저가 전에 사고가 없었을 때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이런 조건들도 있었다. 그죠? 근데 이 부부 비율은 어떤 거냐면 80% 미만인데 어떤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이유들이 있어서 보험금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인데요. 그 이유가 1번, 2번과 같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계약 전 고지 사항을 위반했을 때예요. 계약 전에 우리가 고지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그것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을 때, 다르게 알렸을 때가 되겠고요. 그 중대한 사항이라는 것은 과수원의 주수, 수령, 품종들이 되는 거예요. 주수가 틀려도 저희가 착과수가 틀려지고 수령에 따라서도 그렇고 품종에 따라서도 어떤 것은 착과수가 많이 달리고 어떤 것은 크기는 크기가 커서 착과수가 적게 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사항이 주수, 수령, 품종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 계약 후 알릴 의무라는 것은 뚜렷한 위험의 변경이나 증가가 있었는데 그걸 알리지 않았을 때예요. 그럼 두 가지 이유다. 그죠? 계약 전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 전 고지 의무라는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르게 알렸을 때, 그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주수, 수령, 품종이 되더라.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뚜렷한 위험의 변경이나 증가가 있었는데 알리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조건이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의 80% 미만이 나왔다. 라고 하면 부보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된 보험금이 있다고 하면 그 보험금을 다시 계산해서 지급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실은 그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계약자를 많이 봐준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은 우리가 보통 보상을 안 하잖아요. 보상을 안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80% 미만 이렇게 가입했을 때 보험금을 조금 조율해가지고 좀 적게 줄게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조금 적용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앞에 사유가 있었는데도 부보 비율에서 보험금을 계산하지 않는 때도 있대요. 그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 회사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대요. 또는 회사의 과실로 인해서 그것을 알지 못했대요. 두 가지다. 그죠? 회사가 그 사실을 그 당시에 알았거나 내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보험을 모집한 자가 우리 보통 모집하는 사람들 있죠. 모집인 계약자, 피보험자한테 원래 알릴 기회를 줘야 되죠. 계약 전도, 그죠? 계약 후는 좀 다르지만 계약 전 고지 의무는 그래요. 그죠? 알릴 기회를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았대요. 그리고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했대요. 또는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거나 부실한 사실을 알리라고 권유를 했대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보험을 모집한 자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죠?
보험을 모집한 자 행위가 없어 하더라도 계약자,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부실한 사실을 알렸다고 인정한 경우 보험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잠깐요. 이건 그 말하고 이해가 다르네요. 요건 조금 다른 거예요. 요까지가 끊어지고요. 권유했을 때까지가 끊어져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지급하지 않는 사유예요.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회사가 이미 알았거나 그 당시에 그죠? 자기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 그럼 알릴 기회를 안 주거나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했거나, 그죠?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했거나 부실한 사실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여기까지가 보험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 요거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 실은 회사의 과실이 되는 거죠. 맞죠? 이거 회사의 과실이 되는 거죠. 앞부분은 회사의 과실이 아니라 계약자의 과실이죠. 그죠? 계약자의 과실이고, 근데 회사의 과실이 있을 때 이러한 1, 2, 3, 이 안에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사유들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회사의 과실이 있었을 때는 부보 비율에 의해서 보험금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 결국은 다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다만 보험을 모집한 자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죠?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 끊어진다. 그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그죠? 부실한 사실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죠? 그래서 보험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있긴 하네요. 자, 그럼 부보 비율에 의한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원래는 이 보험금을 이제 1조 2조라는 것은 결국 뭐 차가감소 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이 말이에요. 앞쪽에. 그죠? 자, 앞쪽에 계산된 보험금을 원래는 다 줘야 해. 맞죠? 줘야 해요. 줘야 하는데 이런 사유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거나, 그죠? 고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때는 가입 수확량분의 기준 수확량의 80%만큼만 보험금을 줄게, 그건 거예요. 그죠? 기준 수확량의 80% 미만으로 가입했을 때 조건은 그렇고요. 보험금은 가입 수확량 나누기 기준 수확량의 80%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요건 나중에 놔두고요.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요 관련 부보 비율에 관련된 보험금은 이거예요. 자, 부보 비율에 따른 보험금 계산입니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 가입 수확량이 뭐뭐뭐인 경우에 부보 비율에 따른 보험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더라. 이거는 지금 가로 넣기와 계산 문제를 다 묻는 문제예요. 그죠? 만일에 이거 전체 엮어갖고 15점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어떤 거예요?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의 80% 미만까지 적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 즉 계약 전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사항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이렇게 콤마 3개 집어넣으라는 얘기네요. 뭐였어요? 주수, 품종, 수령이 되더라. 그죠? 그 다음에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됐나요? 그럼 이제 보험금이 나왔어요. 이 보험금이 이제 부보 비율에 의해서 다시 계산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한번 볼게요. 이미 지금 보험금이 이렇게 계산되어서 나왔대요. 이게 아까 앞에 나왔던 2조, 3조에 의한 계산된 보험금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차가감소 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을 부보 비율에 의해서 재정산해서 부보 비율 보험금을 계산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감소 보험금은 계산된 보험금이 지금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나왔나요? 그죠? 나왔어요. 가입 수확량이 8,400이네요. 기준 수확량도 그냥 다 값을 줬어요. 12,000이에요. 그러면 가입 수확량 나누기 기준 수확량의 80%였다. 그죠?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8,400 나누기 기준 수확량 곱하기 0.8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했더니 87만 5천일이 되는 거예요. 아예 보험금을 안 주진 않고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보험금 조금 깎아서 줄게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100만 원이 나왔는데 부보 비율에서 계산하니까 87만 5천이 나오더라. 이거라도 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뭐 이 정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죠? 과실손해보험금은 90만 원이 나왔대요. 90만 원이 나왔는데 똑같아요. 그죠?
가입 수확량의 8,400에 기준 수확량의 80%를 곱해줬더니 78만 7,500원이 되더라. 말은 어렵게 설명을 해놨지만 실제로 문제를 푸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더라. 이건 아주 기초 단계의 문제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차가감소 보험금도 구하고 과실손해보험금도 실제로 구해요. 그죠? 근데 부보 비율에 해당되는 어떤 보험금의 지급 사유를 주게끔 조건을 달아요. 그죠? 조건을 달고 최종 산출 보험금을 최종 보험금을 산출하시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차가감소 보험금 순서대로 다 풀고 과실손해보험금 순서대로 다 풀고 거기에다가 부보 비율 적용해가지고 보험금도 산출해야 되는 더 한 단계 나아간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차가 손해는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저가 종료 이전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던 이제 과손이에요. 근데 우리 저가 종료 이전에는 감수량만 산정을 했잖아요. 감소된 것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차가를 입은 것이 피해를 안 입었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가 입은 것도 어떤 피해가 좀 있었을 거야. 그래서 저가 종료 이전에는 이거에 대한 보상을 못 해주지만 차가감소 보험금 우선 줬고 저가 종료 이후에 과실손해보험금을 산정할 때 이거를 감수과실수로 조금 반영해서 줄게라는 거예요. 과실 여기 숫자가 빠졌네요. 그죠? 수를 구하시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저가 종료 이후 차가 손해를 위한 감소 과실수 구하는 식을 쓰래요. 쓰고 감수 과실수도 구하래요. 평착, 득착, 자기부담 비율 3개 조건만 딱 줬네요. 자, 그러면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나요? 자, 이거는 지금 어차피 조건은 이 조건을 만족했다는 조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적착 나누기 평착을 했어요. 적착 나누기 평착이 뭐예요? 차과율이죠. 그죠? 차과율을 했더니 0.8, 80%가 나왔어요. 80%가 나오면 우리 차가 감소 과실수 구하는 거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60% 미만이 있었고 60% 이상과 100% 미만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 60% 이상의 100% 미만에 해당된다. 그죠? 그래서 25,000 곱하기 0.05, 5% 곱하기 그 다음 뭐 했어요? 100% 마이너스 차가율 나누기 40%였어요. 그래서 지수로 나타냈더니 1 마이너스 0.8 나누기 0.4 했더니 감소과실수는 625개가 나왔네요. 이렇게 꼭 한 문제만 딱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섞어 나올 수 있는 문제들도 믹싱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겠다. 되겠나요? 응용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보험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험금 문제를 풀어봤지만 자, 이거는 그냥 차가감소 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과실수를 주지 않고 리항을 바로 줬네요. 그죠? 미리 가입 가중이 다 곱해져 있는 거예요. A 가수원 이거는 저가 종료 이전이 되겠고 저가 종료 이후가 되겠네요. 그죠? 저가 종료 이후에는 종합위험 보장을 가입했대요. 보장 비율이 50%라고 해내요. 보상재해가 태풍이에요. 태풍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전체 피해가 맞다. 그죠? 1과목에서는 저희가 차가 감소 과실수 구하는 게 1, 2, 3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지 않죠. 그냥 평착, 마이너스, 적착 얘만 들어줘요. 그죠?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준 수확량은 볼게요. 재해가 있었어요. 재해가 있었으니까 저가 차가량 플러스 그죠? 차가 감소량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8,000 플러스 만 마이너스 8,000 했더니 2,000이 되나요? 그죠? 2,000 그대로 가지고 온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게 기준 수확량이 되더라. 기준 수확량이 나왔으면 자기부담 감소량은 자, 만 가지고 와요. 그죠? 만에다가 자기부담 비율이 10%네요. 0.1 했더니 1,000이 나오더라. 미보상 감소량은 그냥 문제에서 줬어요. 그러면 차가감소 보험금은 착, 미, 자, 가, 오 보장 비율 5% 그대로네요. 2,000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 200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소량 1,000 그리고 가입 가격이 3,000 그래서 0.5 했더니 120만 원이 나왔네요. 가실손해보험금 넘어가 볼게요. 같은 가손이에요. 일부러 그냥 다 줘놓은 거예요. 포려준다고. 가실손해보험금이네요. 기준수확량 나왔네요. 기준수확량은 사실은 이때나 기준수확량이라는 것은
저가 종료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기준 수확량은 저가 종료 이전의 기준 수확량이 똑같이 저가 종료 이후에도 적용이 되더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래서 기준 수확량은 네, 많기로 그대로예요. 가실손해보험금은 누적 감소량 좋네요. 그죠? 미부상 감소량 없대요. 저가 종료 이후에 미부상 감소량은 대부분 0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지만 미보상 비율을 적용해서 감소 가실수를 구하는 건 있었죠. 이 과목에. 낙엽, 피해, 감수, 가실수 구할 때 그죠? 유일하게 미보상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곱해줬어요. 자, 지금은 상관없고 그거랑 미부사 비율도 감수량도 0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차가 감소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죠? 그럼 자기부담 감수량 무조건 뭐라고요? 0이라고요. 자기부담 감수량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만 떨어버리는 거예요. 차가 감소 보험금이나 가실손해 보험금이나 보험금 종류는 그냥 하나예요. 저가전 종합위험 보험금이에요. 그래서 자기부담 감수량을 내가 차가 감소 보험금 할 때 한 번 떨었어 내 양만큼. 그럼 가실손해 보험금 때 또 떨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가실손해 보험금의 자기부담 감수량은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업방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자기부담 감수량은 자기부담 감수량 마이너스 차가 감수량 가로 열고 닫고 있어요. 마이너스 저가 종료 이전 미보상 감수량이다 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저가 종료 이전에 자기부담 감수량을 떨어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가실손해보험금 줄 때 내 그 감수량을 다 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계산할 때고요. 저가 종료 이전에 자기부담 감수량이 0이었다고 하면 그와 똑같은 식을 과실손해보험금 때 적용을 하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업방에서는 어떤 말이 조건에 들어있냐면 차가 감소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가 감소량에서 저가 종료 이전에 산정된 미보상 감수량을 뺀 값을 자기부담 감수량에서 제외한다 되어 있는데요. 이때 자기부담 감수량은 0보다 작을 수 없다. 네. 내가 이미 떨었는데 또 거기서 더 많이 떨어버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 0이에요.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차가 감소 보험금에서 자기부담 감수량을 다 떨었구나 라는 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이건 다른 예요. 재해가 없었대요. 이거는. 재해가 있고 없고 뭐가 차이가 나나요? 기준 수확량의 차이가 나죠. 그죠? 재해가 없었어. 그럼 기준 수확량 뭐가 되네요? 저가 후 차가수 곱하기 가입 가정이 되기 때문에 저가 후 차가량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제가 저가 전과 저가 이후의 기준 수확량은 같다 다르다? 같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 후에도 기준 수확량은 8,000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차가 감소 보험금 구하래요. 재해가 없었어요. 재해가 없었으면 우리는 보험금은 어떨 때죠? 보장하는 재해가 있을 때 맞나요? 차가 감소 보험금 감수량이 자기부담 감수량을 초과할 때 차가 감소된 게 없는데 그래서 차가 감소 보험금은 없습니다. 맞나요? 가실손해보험금 넘어가 볼게요. 가실손해보험금은 감수량이 누적 감수량이 2,000이 있대요. 미부상은 없네요. 자, 2,000에서 미부상 없고 자 자기부담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에요. 기준 수확량이 뭐였어요? 8,000이에요. 자기부담 비율이 10%네요. 그래서 8,000 곱하기 0.1 했더니 800kg이 나왔네요. 그래서 그대로 값을 집어넣어 줬더니 과실손해보험금은 360만 원이 나왔어요. 재해가 있느냐 없느냐 아시겠죠? 재해가 없었을 때 차가감소 보험금은 있다 없다? 없다. 되겠나요? 그래서 지급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보상 않는 재해로 항상 그런 단서들이 있었고 그리고 차가 감소량이 자기 부담 감소량을 초과했을 때 차가 감소량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가 감소 보험금은 없다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가볍게 봤고요. 자,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기출문제 5회 때 부보 비율이 이미 출제가 되었어요. 왜냐면 그때 처음으로 부보 비율이 예전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업방에. 그래갖고 완전 개정된 건 아니지만 없어졌다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개정된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 문제는 무조건 15점짜리 문제로 서술 문제로 나올 거예요 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문제인데 그대로 적중해서 15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죠? 이건 아마 그때 그 당시 사람들 다 15점 맞췄을 거예요. 진짜 모의고사 때마다 이 문제가 다 출제가 됐었어요.
80% 미만인 경우에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의 80% 미만인 경우에 부보 비율에 따른 보험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는 사례. 첫 번째, 두 번째죠.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걸 알리지 않았대요. 어떤 거? 주수, 수령, 품종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계약 후 알릴 의무, 위험의 뚜렷한 위험의 변경이나 증가가 있었는데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두 개 다 적어줬어야 돼요. 근데 또 다시 나오죠. 그렇게 그러한 조건인데 보험금을 다시 계산하지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대요. 이때는 어떤 거? 회사가 잘못했을 때. 그럼 회사가 잘못한 건 어떤 거냐? 그죠? 회사가 이미 그걸 알았거나, 그죠? 회사의 과실로 몰랐대요. 회사의 과실로. 그거 안 돼요. 그럼 알릴 기회를 또 안 줬대요. 그죠? 근데 알릴 기회도 안 줄 뿐만 아니라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했단 거예요. 그리고 또 부실하게 알리게 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실을 고를 때는 안 주더라. 그죠? 그 다음에 부볼 비율에 따른 보험금 계산 시 보험금 이미 계산된 보험금에다가 가입 수확량 나누기 기준 수확량의 80%. 그죠? 이거 그대로 우리가 방금 앞전에 풀이했던 거를 서술형으로 적는 문제가 15점짜리로 출제됐다는 거. 그래서 제가 부보 비율은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또 부보 비율만 또 빠뜨리다 보니 새로 이제 발간되어서 나오는 저희 수험서나 기본서에는 부보 비율은 없나요? 라는 질문들이 있어서 혹시나 오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번 더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한 번 더 강의를 이번 주에 쉬려고 하다가 다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가전 종합위험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저가 종료 이전과 이유가 있고요. 저가 종료 이전의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종합으로 들 수도 있고 맞나요?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을 들 수도 있더라. 5종 한정은 태우집, 지진, 화재가 났어요 해서 5가지 재해만 보상했어요. 됐나요? 저가 종료 이유. 저가 종료 이유는 특정 7종을 보장하는데 부보장이 2개 있더라. 어떤 거? 가을 동상해와 일소가 있더라. 태우 지지파는 무조건 들어요. 5개는. 근데 일소를 안 들 수도 있고 맞죠? 그죠? 가을 동상해를 안 들 수도 있어요. 일소를 안 들었을 때는 일소 부보장 보험료 할인 들어가요. 가을 동상이 안 들었을 때는 가을 동상이 부보장 할인이 들어가요. 만일에 둘 다 안 들었어요. 할인 또 들어가요. 부보장을 들었을 때는 어떤 게 할인되더라? 보험료가 할인되더라. 그죠? 또 한정보장을 들었어요. 종합을 안 들고 한정보장 들었을 때도 한정보장 할인이 되더라. 배웠죠? 그죠? 자, 가을 동상회입니다. 가을 동상은 아직 시험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가을 동상회의 정의는 꼭 알아두시라. 기온 또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뭐가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긴 피해고요. 유관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대요. 그때만 피해를 인정하더라. 근데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인데 이 피해도 있더란 얘기죠. 이 피해는 어떤 것만? 단감 뜰분 것만. 언제까지? 6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가 되겠더라. 그리고 가을 동상해로 나무 잎의 전체 잎 중에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도 이 피해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죠. 일소입니다. 일소는 뭘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폭염. 폭염의 개념이 바뀌었다고 올해 제가 폭염 개념 알아두시라 했죠. 2일 연속 2일 이상 낮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 지속될 때여서 그러세요. 여기 일소의 그 기간도 알아두라고 했잖아요. 보장해주는 기간 폭염이 발령한 때에서부터 해제된 날까지 안에 일소가 발생해야 돼요. 그러면 일소라는 거 어떤 거냐?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이 되어서 과피 또는 과육이 개사되어서 금게 걸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이래요. 그죠? 보험료는 제가 여기 그거 빠졌어요.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 이거 올해 지금 실무에서 이미 다 바뀌어 버렸고 바뀔 거라 예상하고 빼놓은 거예요. 지금 업방에는 전년도 무사고 할인 있는데 왜 뺐어요? 앞에 강의 들어보셨다면 이런 질문 안 하시겠죠? 그죠? 암기 팁은요? 그죠? 가지 손이 항상 기본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적과전은 가지 손 방 특 그죠? 대부분 가지 손 또는 가지 손 방 그죠? 기준 가실수 기준 착가수 굉장히 중요했어요. 기준 착가수는 우리 가수원에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한 가수분별로 정한 기준 과실수. 결국은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한 거니까 이게 피해율을 산정하는 것도 되겠네요. 기준 착가수가 딱 정해지면 기준 착가수 곱하기 가입가중 요거를 넘어서는 누적 감수량은 생길 수 없어요. 한계가 뭐요? 한도가 기준 착가수 곱하기 가입가중 기준 수확량이 돼요. 그죠? 우리 보험금의 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착가감소 보험금이고 요건 굳이 이거 보험금 이렇게 안 적어도 되겠네요. 이것만 적어도 되겠네요. 착가감소 보험금이 있고 또 과실손해보험금 적어야 되는데 그죠? 과실손해보험금이 있어요. 과실손해보험금이 있는데 이게 한도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우리 가피자 배웠잖아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 100% 피해율이고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죠. 가피자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이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 보험금이라고 했잖아요. 이 금액을 넘어설 수 없어요. 이 착가감소 보험금과 과실손해보험금 두 개 더한 것은 가피자에서 가입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을 절대 초과할 수 없더라. 왜? 이게 최대 보험금의 산출 기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기준 수확량입니다. 사고가 있었을 때, 없었을 때 달라지고요. 사고가 있었을 때는 저가 착가수 플러스 착가 감소 과실수가 기준 착가수가 되고 사고가 없었어요. 그냥 저가 후 착가수가 기준 착가수가 되더라. 착가 감소 보험금의 산출식은 착, 미, 자가, 오 또는 70%. 과실손해보험금 산출식은 누, 미, 자가 됐나요? 착가 감소 과실수 넘어갑니다. 저가 종료 이전에 착가 감소량입니다. 착가 감소 과실수 우리 1과목에서는 평착에서 적착을 뺀 거라고 했어요. 그죠? 다음에 착가 감소 과실수 우박에 있을 수 있는데요. 우박은 그때 단순히 맞았을 때 바로 내가 얼마만큼 피해를 입은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언제? 나중에 수학기 때 저가 종료 이후에 수학기 때 가서 피해가 있어요 보니 없으면 그냥 넘어가요. 피해가 있어서 조사를 해야 되겠어요. 그럼 수학 전에 착가를 분류해서 피해 인정 개수를 적용하는데 그 피해 인정 개수는 우리가 배웠죠. 100%, 80%, 50% 정상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죠? 착가 손해감실수라는 것도 있더라. 이것은 어떤 거요? 저가 종료 이전에 종합으로 보험에 들고 자연재해가 왔을 때 나중에 누적 감수량에서 누적 감수 과실수를 정할 때 첫 번째로 집어넣어주는 감수 과실수가 되더라. 착가율이 60% 미만일 때와 착가율이 60% 이상 100% 미만일 때를 구분하더라. 그리고 이때 나온 착가 피해율은 그죠? 누적 감수량을 구할 때 나중에 맥스의 값, 그 맥스의 값에 적용이 되더라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거죠. 부보 비율에 따른 보험금 계산입니다. 그죠?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의 80% 미만일 때 부보 비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다시 계산하더라. 그때는 어떤 사유로? 계약 전 고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계약 전 고지 의무 위반은 어떤 사유일까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대요. 다르게 알렸대요. 이때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주수, 수령, 품종이 되더라. 계약 후 알릴 의무는 어떤 거요?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는데 알리지 않았더라. 보험금 계산은 보험금 곱하기 가입 수확량 나누기 기준 수확량의 80%가 되더라. 됐나요? 이 기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준 착가수 곱하기 가입 가중이 되더라. 그죠? 거기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면 자기 부담 감수량이 되더라 라고 했고요. 그죠? 그것은 저가 전이나 저가 후나 같더라. 그죠? 자기 부담 감수량은 저가 종료 이전에 착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이 됐다 하면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 부담 감수량은 0이 되더라. 근데 착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됐다. 그러면 과실손해보험금에서 자기 부담 감수량을 떨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담 감수량 앞에 뭐가 생략된 거라고? 잔여 자기부담 감수량 이렇게 생략된 거라고 이해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부담 감수량은 원래 자기부담 전체 자기부담 감수량이에요. 이게 그죠? 거기에다가 착가 감수량당 이미 떨었어요. 근데 미보상 감수량은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거니까 감소량으로 안 봐요. 그래서 다시 빼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자기부담 감수량을 산정하더라.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중요한 것만 한번 짚어봤네요. 그죠? 한번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요거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아직 앞에 제가 강의를 안 했던 부보 비율에 따른 보험금 계산은 한 번 더 업방도 보시고 강의도 들으시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